내일은 스타킹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기분 좋은 출연자 두 분이시죠. KB증권 프라임클럽 스쿼드의 김건진 부장, 하창환 헤르메스탁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렇게 두 분 나오면은 늘 웃잖아요. 네, 맞아요. 기분도 좋아야 되고 또 밝고 들떠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힘들었죠. 네. 김건진 본부장님. 본부장 아니고요. 본부장 김건진 저스트 부장, 부장님. 네. 오늘 시장, 네네. 최근 시장 뭐가 문제입니까? 뭐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너무 과도하게 연말까지 많이 올랐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것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현재 불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어떤 것들? 가장 큰 것은 결국은 환율에 대한 이런 이야기. 결국은 금리 인하를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미 금리 인하한 것과 같은 분위기로 시장을 끌어올렸었고 좀 빠르게 얘기했던 분들은 2월부터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지금이 1월 중순인데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침체가 안 됐는데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을 거다. 시장의 기대와 어떻게 보면 연준의 지금 현재 시간차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좁혀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지정 확정 리스크가 좀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란 쪽에서 미사일 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지? 쟤들까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악재가 악재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핵심은 금리 인하다. 금리 지금은. 인하를 빨리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네네. 늦춰지면서 달러도 강세되고 다시 시장도 약세 보이고 그렇죠. 10년물 금리도 오르고 뭐 그랬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네.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대내외 변수에 취약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하창환 본부장님.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네, 네. 왜냐면은 아직 신용이 안 터졌거든요. 네. 신용 반대 매매도 안 터진 상황이고 오늘 원래 이제 그 외국인 선물이 1.2조 원나 팔았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의 좀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왔어요. 네. 오늘 매수로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이런 그 선물에서의 매도가 나오면 현물에서는 물량이 또 폭탄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지금 그 신용이 18조 중반까지 올라 있거든요. 네. 우리가 증시가 엄청 빠졌을 때 16조 초반까지 빠졌어요. 그럼 2조 이상의 물량이 나올 건데 그거 과연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방이 좀 더 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시나리오를 잡으시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은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있다. 그래서 빚투자를 했던 개인들을 또 한 번 털어 먹어야 바닥을 본다. 근데 제가 앞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트럼프는 뭐 친환경,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거 태양광 다 관심도 없잖아요. 혹시 공격을 한다면 외인들의 매도가 네. 신용이 좀 많이 들어간 배터리, 2차 전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테슬라도 최근에 조정이 좀 상당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 반등 이유가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AI를 진행하기 네. 위해서 이제 지분을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 그 5% 정도거든요. 네. 이제 스탁 옵션까지 다 진행하면 20% 정도인데 그게 이제 25%를 얘기했기 때문에 5%의 그 갭이 생기니까 이것도 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뭔가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상당히 그쪽에서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포드에서도 라이트닝 150 생산량 줄이죠. 그다음에 허츠에서 전기차 2만 대 팔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피확표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트럼프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승승장구하면 아무래도 센티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진 그냥 부장님. 저스트 부장님. 네, 저스트 부장님. 네. 승승장구가 이어지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네. 그럼 우리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 오늘 홍콩도 완전히 지금 폭락이더라고요. 좀 네.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흐름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 결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좋았었던 환경이나 이런 쪽은 잠시만 접어두실게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소연님이 환경 쪽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쪽은 신재생 살짝 좋아하죠, 신재생을 좀 신재생. 좋아하시는데 그쪽은 살짝 접어놓으시고 지금 시장에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양적 뭐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AI 쪽과 양자 암호 그리고 고급 통신 기술 그리고 첨단 제조업 이쪽은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더 키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제 뭐 양자 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긍정적이었고 AI는 그냥 대세입니다. 뭐 이번 CES를 통해서 AI가 모든 걸 덮어갈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쪽 시장 그리고 이번 이재용 회장님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6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쪽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성장 쪽 라인업이 살짝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종목. 일단 막 인프라 파고 그렇죠. 투자하고 네네. 통신 건설하고 뭐 이런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네, 한번 김건진 저스트 부장님의 조언도 한번 따라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해도 그래도 올라주는 종목이 있잖아요. 트럼프도 우리가 또 종목을 바꿔서 네. 공략을 하면 또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종목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오늘 스탁요정 혜린 씨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주시죠. 네, 김건진 부장님과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 오늘 일동제약 가지고 나오셨고요. 오늘은 1.76%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폴라리스 오피스 가져와 주셨는데 6.52%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일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해외 비만 신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도 비만은 중요한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현재는 당뇨병 치료제가 주사 형태인데요. 먹는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작년 9월에는 식약처에서 임상 1상 계획을 승인받았는데요. 당뇨병 연구 성과에 따라서 추후에는 비만 치료제로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스마트폰 등 IT 기기 사용이 늘면서 약국에서 안과용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만액을 이번 달부터 약국에서 독점으로 유통, 판매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지금 자세한 주가 전망 저스트 부장님이죠. 김건진 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김건진 부장님의 종목이 일동제약이에요. 네, 아, 저는 근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까 또 금리가 문제다라고 네네네. 오프닝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금리가 문제인데 바이오 지금 괜찮나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리스크로 하면서 뭐 6G 얘기하고 있다가 일동제약이요? 네. 네, 실제 이건 뭐죠? 뭐 여러 가지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좀 길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의 매력적인 이런 구간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여러분들 올해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었어. just now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리는 결국은 지금 5.5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단입니다. 근데 이건 아마도 올해 말이 되면 4.5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추세는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는 이런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동제약 얘기해야 되는데 시장을 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뭐가 많았었냐면 재무제표를 보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었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전통적인 회사다 보니면 사실 이 회사 계속해서 흑자가 났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났었고 근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 뭐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냐면요. 바로 이 R&D에 엄청난 집중을 했었던 겁니다. 실제 제약회사다 보니까 R&D 집중하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런 R&D 비용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떨어져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 정도에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유노피아를 분할 설립을 했습니다. 즉 떨어져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3분기부터 적자를 이어오던 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별도 법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올해가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선 경구형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야 요즘에 가장 핫한 테마가 뭐냐면 비만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슈가 여기 일동 제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연말에 뭐 리포팅 나오고 있는 것은 기술 이전 모멘텀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영업 가치만으로도 지금 현재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 영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많이 빠졌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연기금 쪽에서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90만 주를 팔았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많이 팔았지?라고 해서 제가 이걸 가져오기 전에 한번 여기 이 주담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다. 어찌됐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뭐였냐면 작년 12월 작년 12월 말까지 지분율이 3%가 안 넘어갑니다. 즉 오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미 3% 가까이가 다 팔렸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매도할 게 없소라는 것. 즉 그동안에 매물로 쌓였던 이유,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유가 소멸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에서 팔면 뭐가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연금에서 파는 건 사실 그 큰 자금에서 운용하는 게 얘들한테는 너무 크지 않은 거고 그냥 매니저가 교체됐거나 그 시각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는데 이건 이미 끝나가는 이슈고 이제 나올 건 앞에서 얘기했던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신약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너무 싸게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회사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네. 아무래도 바잉이시니까 바이오 앵커시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그래요? 봤는데 네. 그 보통 하락을 할 때요. 피날레를 치잖아요. 바닥 다지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직전에 차트를 좀 봤을 때는 그 좀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더 떨어질 좀 여지 그 그림상, 차트상. 네네. 거기에다 연기금이 이제 매도도 쳤다고 하니까 네네네. 추가적인 다른 곳의 매도 압력도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 해서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도 남아 있지 않나라는 또 이제 바이오 이슈도 많이 좀 네네. 힘을 잃고 있어서요. 그래요? 네. 제가 변명을 해.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은 네. 네. 일동제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 오를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너무 네. 사이가 저도요. 좋으셔가지고 네. 네. 왜 오일까요? 일단은 일동제약은 올해 상반기에 기대감이 있는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신약인데 그게 이제 또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거의 뭐 세상 끝날 것처럼 힘들어도 이런 신약에서 뭔가 좋은 이벤트가 빵 터지면 이제 뭐 상한가도 가고 막 주가가 바닥권에서 막 팍팍팍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이벤트 자체가 멀지 않았다라는 점, 또 중국의 이제 회사 하나에 이제 1,000억 원 정도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뭐 미팅들을 열심히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치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터질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이 지금 완전 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빈집을 채우는 작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13,500원 정도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바닥권이니까 손절 라인만 저는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이슈를 좀 한번 대기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그라미를 들었고, 무엇보다 우리 또 김건진 부장님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걸 들고 왔을 때는 네. 요번 달은 아니더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굉장히 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꼭 다음 달 초에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지금 맞아요. 무슨 네. 지금 코멘트시죠? 이번 달은 아니다. 이번 달은 아니니까. 이번 달에 만약에 아니더라도 다음 달이다? 다음 달에라도 다다음 달?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저희 스타킹이 또 이번 달 레이스도 하지만 또 이제 그쵸, 기간별 토막도 레이스도 있으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 그 안에서 또 이런 걸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동그라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창원 본부장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준 일동제약입니다. 네. 그럼 김건진 부장님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할까요? 네. 우선은 목표가는 좀 18,000원 정도로 좀 작게 잡았습니다. 우선 시장이 너무 좀 그렇다 보니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더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5,000원 정도. 즉 지금 현재 가격이
15,670원입니다. 670원이면 이거 5%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조금 지금 현재는 막 주식을 막 하는 이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작게 잡아드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건진 부장님의 일동제약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도 선택을 해볼까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저는 매수요. 일단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패스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제해 드렸습니다. 저스트 부장님. 네. 김건희 부장님을 저는 다다음 달 내지는 다다음 달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하고 제가 놀랐던 건 손절가를 네. 15,000원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네네. 이거는 우리 김건진 저스트 부장님도 뭔가 지금 좀 아니요, 아닙니까? 네. 네. 어. 그래서 저는 다다음 달 종목으로 일단 아니 그래도 네. 최대한 좀 작게 잘 끊어가시라고 끊어가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보니까 네. 조금 어떻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 일동제약은 제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창환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하창환 본부장님의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보겠습니다. 한컴 대신 무료로 폴라리스 오피스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1억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폴라리스 오피스 AI도 제공을 하고 있죠. 네이버의 AI 서비스 클로버엑스의 초기 개발 파트너사 중 한 곳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업무 생산성 분야 중에서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유일합니다. 지금 가장 핫한 GPT 스토어에 입점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얼마 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GPT 스토어에 AI 챗봇을 또 등록을 했습니다. 가이드 챗봇을 등록한 건데요. 저도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자세한 주가 전망 하창환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본 부장님입니다. 하창환 본 부장님. 네, 찐 부장님. 네, 찐 부장. 폴라리스 찐 오피스. 본부장님. 네. 폴라리스 네. 오피스. 뭐 세상이 AI를 바라보고 있죠. 이번에 CES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쳤다. 뭐 맞아요.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기가 쏠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XR에 대한 투자들, 뭐 네.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괜히 챗 GTP가 엄청나게 뭐 이슈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에 이 돈이 어디로 쏠릴 것이냐, 또는 뭐 단연 AI 쪽으로 쏠릴 것이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뭐 이스트 소프트, 뭐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지지난 스타킹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네.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바로 이 회사여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차트적으로도 제가 좀 상당히 좋아하는 게 첫 번째 딱 급등이 나오고 약간의 좀 쉬다가 이제 다시 좀 힘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차트가 갈 때 굉장히 좀 확실하게 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요번에 이제 제공하는 이런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 폴라리스 오피스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챗 GTP 쪽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 자체를 사용하는 이런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2천 명 정도 네. 넘거든요. 그럼 그 막강한 이런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 새로운 시장을 나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문서 업무 하시는 분들도 이런 챗 GTP를 활용해서 정말 빠르게, 저도 뭐 좀 코딩 같은 거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해보니까 그냥 코딩 다 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용만 할 줄 알면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코딩을 짜주는 또 AI가 있는 거죠. 네. 코딩을 네. 하는 코딩 AI가.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오피스에서 그런 것들이 녹아들면 상당히 좀 핫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에서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이게 자동화하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오피스에 AI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당히 많은 아이템들 기대가 되고 있고, GTP 쇼핑몰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오픈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끝났지만, 네. 여기서 이제 돈 되고 소프트웨어 쏠리기 시작을 하면은 뭐 단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네. 거는 이 챗 GPT 이제 스토어가 오픈이 되고 이제 거기에 뭐 등록받는다 이슈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려운 건가요? 그걸 몰라가지고. 사실- 좀 이게 좀 실력이 있는 데만 등록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사실 실력이 있으니까 등록이 됐다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있고요. 근데 그 사업 모델 BM 자체는 그냥 코딩이나 이런 걸 몰라도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쇼핑몰에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앱스토어가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예. 많은 개발자들이 그냥 다 올릴 수 있었잖아요. 초기에요. 예. 초기에 다 예. 올릴 수 예.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인기가 있는 것들이 픽이 되면서 이제 메인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양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공개된 챗봇이 300만 개가 넘는다고 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처럼 네.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앱이 또 탄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또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이 후보만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핫하죠. 그럼 그쪽들이 올라갔을 때 과연 어디 쪽으로 돈이 가겠느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번 폭풍이 불러일으키고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안 되면 답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핵심인데 지금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기업으로 수급이 쏠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제 자금의 순환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GPT 스토어의 이슈를 한 몸에 맡고 있는 이 폴라리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 저스트 부장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건진 네. 부장님은 O일지 X일지 하나, 둘, 셋. 오, 역시 O네요. 네, 네. 승부 네. 됩니까? 우리 네? 폴라리스 오피스? 네, 승부 오피스 아주 스토어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주 강한 테마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근데 네. 오늘도 올랐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 지금 현재 주인공은 바로 AI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면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하면 폴라리스 오피스를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AI 시장이 지금 어떤 시장이다. 그동안은 딥러닝 시장이었습니다. 작년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추론 시장이 열리는데 그 추론 시장이 작년보다 훨씬 커지는 겁니다. 즉 네. 먹을 게 정말 많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의 미래 어떻게 보면 AI와 함께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마 우리 옆에 AI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될 때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이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장에서도 급등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차트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럴까요? 지금 이제 월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일봉이나 이제 주봉 보시면 꼭대기니까 여기가 이제 좀 마지막 좀 슈퍼 매물대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좀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준비는 거의 다 됐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은 거래량들이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뚫어주면 충분히 8,500원 라인, 8,600원 라인 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좀 목표가를 네. 저는 뭐 10,000원 이상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거리가 많이 머니까 네. 1차 목표가로 일단 8,6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400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이 가격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GTP 스토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하면서 이제 갭 상승을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갭 자체의 그 시장 라인, 고가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강해 갑니다. 이거는 과거에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갭 상승 나오고 그게 깨지지 않았을 때의 상승력을 보시면 굉장히 크게 열렸던 과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갭만 안 메운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의 목표가는 8,600원, 손절가는 5,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할까요? 할까요? 하나, 둘, 셋. 오, 저희 둘 다 매수. 네, 왜 매수. 매수하셨어요? 차트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하고 일단 만약에 갭 들어갈 때는 그냥 컷한다라는 식으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나마 좀 리스크 덜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매수를 따라 붙었습니다. 저도 역시 믿을 건 AI뿐이다라는 네. 생각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둘의 포트에 폴라리스 오피스 나란히 이렇게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 가져와 주신 김건진 부장님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님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조금 이따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